자,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모듈 및 빌드 그래들 파일을 조정할 거고요. 라이브러리도 하나 등록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파일들을 좀 복사할 거고요. 예, 그리고 설정 쪽이 좀 들어가는 실습이에요. 그래서 설정 화면을 만들기 위한 XML 파일을 작성할 거고요. 그 설정이 이제 프래그먼트로 적용되게끔 돼 있죠. 그래서 프래그먼트에서 설정 쪽 XML을 적용하면서 몇몇 가지를 살짝 조정해 볼 거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프래그먼트를 화면에 예, 적용시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예, 하는 김에 뭐 설정 쪽 이외에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뽑기 위해서 DB 헬퍼 객체를 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 목록 액티비티에서 유저가 입력한 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걸 셀렉트해서 화면을 꾸미는 식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모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모듈. 자, 모듈명 저는 예, ch17 언더바 데이터베이스라고 주겠습니다. 기본으로 만들게요. 자,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일 먼저 빌드 그래들 파일을 좀 예, 조정하는 걸로 하죠. 예, 그래서 빌드 그래들 파일을 엽니다. 예, 뷰 바인딩 설정할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설정 쪽을 이용하기 위한 안드로이드 X의 프레퍼런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디펜던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싱크 나우 눌러서 적용시켜 줍니다. 자, 이제 실습을 위해서 공유시켜 놓은 파일들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창 쪽 폴더죠. RES 밑에 있는 거를 전체 복사해서 예, 저희의 RES 폴더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코드 쪽. 예, 그래서 코틀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예, 것들을 복사를 할 건데요. 작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저희가 액티비티를 두 개를 만들고 복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덮어쓰기 하는 형태대로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액티비티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 empty 액티비티. 자, 그 상태에서 add activity. 예, 이거 아까 좀 RES 쪽을 미리 복사를 해서 조금 애매해졌는데요. 예, 있다 보니까 to라고 이제 레이아웃 XML 파일을 예, 명시하고 있네요. 예, 잠깐만요. 예,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XML 파일에 예, 여기 이제 add, 그 다음에 settings 이 두 개를 제거시킨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그런 상태에서 한번 만들게요. 좀 순서가 약간 좀 꼬여서. 예, 그래서 다시 예, 만들어줘요. 액티비티 클래스명은 예, add 예, 이렇게 만들고 예,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번에도 이 액티비티 예, 그래서 empty 액티비티로 예, 이번에는 클래스명을 예, 세팅 액티비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줘요.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예, 저희의 KT 파일 모두를 복사해서 소스 영역에 붙이고요. 예,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붙여놓긴 했습니다만 좀 중복돼서 지웠던 그래서 RES 밑에 레이아웃 쪽이죠. 그래서 add와
예, 그 세팅 두 개를 복사해요. 예, 그래서 다시 레이아웃에 덮어쓰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일단은 준비를 해 놓습니다. 자, 이제 설정 쪽을 위한 XML 파일을 제일 먼저 건드려 볼게요. 예, 그래서 res 밑에 XML의 settings.xml 파일이죠. 이 XML 파일 열면 되겠고요. 코드에서 작업하겠습니다. 예, 루트 태그는 프레퍼런스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설정을 추가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캐테고리를 하나 등록했는데 여러 가지 설정을 좀 묶는 UI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캐테고리 내에다가 스위치, 그러니까 뭐 enable, disable 할 수 있는 설정을 위한 태그를 등록하죠. 예, 앱으로 돼 있는 거 쓸게요. 예, 여기도 다 앱으로 돼 있는 걸 쓰죠. 앱으로 돼 있는 거. 하나 등록했고요. 예, 두 개 등록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캐테고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캐테고리 쪽에는 직접 글을 입력받는 설정을 위한 Edit Text Preference 등록할게요. 예, 그 다음에 목록을 제공해주고 목록 중에서 하나를 선택받는 설정을 위한 List Preference. 예, 목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면을 구성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개 문자열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카피했습니다만 배열 리소스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배열 리소스에 있는 문자열대로 화면이 목록이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실제 저장되는 값, 예, 실제 저장되는 값, 예, 요게 이제 이쪽 배열에 있는 값을 저장시킬 거고요. 자, 설정 쪽을 위한 XML 파일은 이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자, 설정 쪽에 XML 파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래그먼트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스 영역에 프래그먼트를 하나 만들죠. 예, 프래그먼트가 되겠고요. 블랭크로 일단 만들어 볼까요? 예, 그래서 프래그먼트명 my setting fragment. 예, 그리고 예, 피니시 눌러서 적용시키겠습니다. 예, 프래그먼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사실 필요 없는 코드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제거시킬게요. 그래서 뭐 클래스 선언 윗부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이 클래스 안쪽 부분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프래그먼트는 프래그먼트인데 설정 자동화 관련되어 있는 프래그먼트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냥 프래그먼트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프레퍼런스 프래그먼트를 상속받게끔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상수역 관계를 바꾸죠. 예, 이걸 상속받고요. 예, 그 다음 함수 하나. 예, 이렇게 만들어 놔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XML 파일을 알려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한 줄만 입력하고 이 프래그먼트를 화면에 출력하면요. XML에 있는 대로 화면도 나오고 유저가 설정한 값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줄 이렇게 XML을 알려주는 것까지만 작성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약간의 뭔가를 조정하고 싶다라고 할 때 추가 이제 코드가 타이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서부터 타이핑해야 되는 코드는 이제 뭐 꼭 들어가야 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뭔가 움직이게끔 하고자 할 때 자, XML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의 설정 객체를 얻어내죠. 예, XML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디 입력하는 프레퍼런스가 하나 있었죠. 그거를 이제 키값으로 예, 얻어내고요. 예, 또 하나 리스트 프레퍼런스도 지금 얻어낸 겁니다. 이렇게 얻어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는 거냐? 서머리 그러니까 화면에 나오는 이제 설명 정도인데요. 이 설명을 우리 코드 가지고 좀 변경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리를 칼라를 설정할 때 목록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서머리 문자를 유저가 지정한 문자를 그냥 쓰게끔. 즉 다시 말해서 빨강 지정하면 그 화면에도 빨강 이렇게 나오게끔. 예, 이렇게 유저가 지정한 문자를 그대로 나오게끔 하기 위한 서머리는 준비되어 있는 애가 있어서 적용만 이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좀 우리가 좀 복잡하게 서머리를 만들고 싶다. 제가 지금 아이디 프레퍼런스를 그렇게 만들 건데요. 예,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 약간의 로직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유저 설정한 값을, 유저가 이제 글 입력해 설정한 값을 얻어내서 그게 만약에 비어 있다. 그러니까 저 뭐 유저가 설정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이렇죠. 그러면 이제 서머리 부분에 이런 문자를 만약에 유저가 설정한 게 있다. 그러면 이런 문자를 출력하겠다. 이런 형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서머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예, 이거를 직접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설정을 위한 XML도 만들었고요. 예, 설정을 위한 XML도 만들었죠. 예, 그 다음에 이 설정을 적용하기 위한 프래그먼트도 만들었어요. 그럼 프래그먼트를 화면에 예, 출력시켜줘야 되죠. 뭐 당연하지만 액티비티 쪽에서 적용시키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세팅 액티비티가 그 액티비티고 그 액티비티를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 즉 다시 말해서 액티비티 언더바 세팅이죠. 예, 이쪽에 프래그먼트 클래스만 알려주면 되죠. 예, 이렇게 되면 액티비티가 출력이 되고 액티비티 쪽에서 이 프래그먼트를 출력하고 프래그먼트가 예, 설정 XML대로 화면을 제공하는 예,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 정도로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DBMS 프로그램을 위해서 먼저 헬퍼 클래스를 만들게요. 개발자 임의의 클래스죠. 그래서 클래스명 저는 DB 헬퍼 정도로 가져갈 거고요. 예, 이 정도로 썼고요.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에다 준 건데 어쨌든 파일 DB예요. 그래서 파일명은 이 파일에다가 DB 정보를 좀 저장하자라는 거고 뭐 버전은 초기니까 그냥 1이라고 지정을 했고요. 수상함수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onCreate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최초로 이용되는 순간이죠. 보통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P1으로 돼 있네요. 매기 변수명이. 예, 이 정도를 쓸 건데요. 얘가 아주 간단하게 만든 거죠. 테이블명은 이렇게 되고 컬럼 두 개인데 첫 번째 언더바 아이디 컬럼이 이제 식별자 컬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저가 입력한 글을 저장하기 위한 컬럼. 예, 이렇게 준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온 업그레이드는 여기에 들어가는 버전이 바뀔 때마다 콜되는 거고 주로 이제 스키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오픈 헬퍼 클래스를 좀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오픈 헬퍼 클래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 혹은 획득해 주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저장, add activity죠. 예, 그래서 화면 준비되어 있고요. 글을 입력한 다음에 저장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콜되는 부분.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코드를 담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유저가 입력한 글을 먼저 획득했고요. 예, 저장시키면 되겠습니다. 인설트는 실행시키죠. 예, 결국 유저가 입력한 데이터를 인설트문 요 물음표에 대입시켜서 예, 테이블에 저장한 예, 이런 코드가 되겠죠. 자, 이 코드는 뭐 일전에도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장 처리가 완료된 다음에 피니시 시켜서 예, 메인 액티비티로 화면이 전환되게 만들면서 지금 입력한 거를 메인 액티비티에도 전달한 예,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DB에 저장되어 있는 글을 뽑아서 화면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 열어보죠. 기본적인 코드는 좀 다 작성이 되어 있고요. 예, 이 부분. 자, DB랑 연동하기 위해서 헬퍼를 먼저 이용을 하죠. 예, 이번엔 셀렉트문입니다.
예, 그냥 테이블에 있는 거 모두 다 그냥 뽑은 거예요. 외어 조건 없이. 예, 그러면 이제 몇 건이 뽑혔을지 모르죠. 한 건도 안 뽑혔을 수도 있고, 열 건이 뽑혔을 수도 있고, while문 내에서 next 시키죠. 예, 순차적으로 하나씩 받아내서. 예, 이 데이터즈가 결국 항목을 꾸미기 위한 데이터인데, 예, 데이터베이스에서 획득한 걸 여기다 차곡차곡 담은, 예, 이런 정도의 코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실행시켜 보죠. 자, 앱을 실행시켰을 때 화면은 이렇게 나왔고요. 밑에 있는 Add to do 버튼을 눌러서 글을 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Add to do 버튼을 눌러서 Add Activity로 화면 전환을 하죠. 뭐 임의에 그냥 문자를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에 저장 메뉴를 눌렀을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저장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똑같이 예, Add Activity 화면에서 글을 입력합니다. 예,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셀렉트해서 메인 액티비티 화면에 뿌리는 테스트였고요. 예,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제 설정 메뉴를 눌렀을 때 설정 액티비티로 가서 유저가 이제 앱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 그래서 위에는 이제 스위치, enable, disable 설정. 그래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는 보시면은 서머리가 뭐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저가 글을 입력하는 설정을 했을 때. 예, 그래서 하나를 입력해줘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서머리가 어떻게 바뀌냐. 확인. 예, 그러면 유저 입력한 글을 포함해서 예, 서머리가 바뀌는 거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색상 선택 같은 경우는 목록 선택입니다. 예, 그래서 유저가 이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했을 때 그 선택했던 문자열이 서머리에 나오는 거 뭐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메인 액티비티에 출력하고 있는 데이터는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영속적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앱이 종료된 다음에 다시 구동돼도 데이터는 유실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 테스트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앱을 종료를 시킵니다. 예, 종료시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예, 이렇게 실행시켰을 때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온다. 예,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잘 저장됐고 잘 획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 여기까지 진행할게요.